70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여러분을 위한 황금 법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이야기와 함께 70세가 넘은 후 우리가 실천한 원칙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결정들은 우리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이 노후를 보내기 위한 황금 법칙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미래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우리는 이 원칙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욱 명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까요? 그 이유는 명확한 인생 계획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 그리고 노후의 시간을 평온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노후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원칙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배우자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세요. 노년기는 우리가 많은 변화에 직면해야 하는 시기이며 그 중 하나가 배우자와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70세 이상이며 앞으로 몇 년 내로 두 사람 중 한 명의 떠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가 먼저 떠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에 배우자의 떠남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생로병사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삶에서 지나치게 슬픔에 잠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떠남 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양로원에 들어가 돌봄을 받으려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찾아 외로움을 달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만약 한 명이 떠난다면 남은 사람은 양로원에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끝내는 삶을 돌보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삶은 도전과 상실을 피할 수 없지만 떠남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시간이 올 때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병 치료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으며 자주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약 1억 동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가벼운 병에 걸리면 이 돈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주로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긴급 상황에만 사용됩니다. 만약 병이 심각하다면 1억 원이 장기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해도 돈을 모두 써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걱정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제 삶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제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을 잃고 나서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고 싶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이야기는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재정 문제나 질병이 마지막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자녀들의 삶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예전에는 많은 9세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예전 사회에서 매우 흔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불효하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직장, 공부, 생활에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모님을 돌보는데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에게 있어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자녀들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만 그들에게 너무 의존하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과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남아있을 때 저는 최대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저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각 세대가 고유한 어려움과 압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의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집을 일찍 넘기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건강할 때 자산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효도한다고 해도 그들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족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향의 모든 땅을 팔아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결혼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할머니는 집과 땅을 자녀에게 넘기고 함께 살기로 했지만 그 후 함께 사는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어 더 이상 일이나 삶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행복하지 않게 되며 자녀들 역시 자기 발전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저는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일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을 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가 아니라 그때쯤 되면 우리와 자녀들 모두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어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마지막까지 보유하는 것은 자녀들이 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해한 관계를 끊어라. 친척과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인생에서 모든 관계가 긍정적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유해한 관계는 모두 끊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거나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따뜻함이나 실제적인 지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긴장시키고 걱정을 안겨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평온, 그리고 진정한 나눔을 주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편안한 시간을 즐기는 기간이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질 낮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유해한 관계를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는 우리가 정신 건강을 지키고
노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70대 중반을 넘기면 남성은 아래 6가지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여길 것입니다. 수많은 해를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후 누구나 70대가 되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보통 일보다는 자신과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나이에 6가지를 갖춘 남성이라면 그는 정말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 충분한 재정 확보. 나이가 들면 건강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은 점차 약해지고 우리는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튼튼한 재정 기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에 돈이 있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나이가 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항상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조차 원하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며느리가 남편이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70대 이상의 남성들도 매달 받는 연금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주는 걱정과 부담도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는 미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아껴서 저축하고 투자하여 나이가 들어 재정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할 때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노후에 평화롭고 충분한 삶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자녀의 행복.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느끼는 기쁨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에서도 비롯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삶에서 안정되지 않은 상태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더할 뿐만 아니라 노년의 기쁨을 감소시킵니다. 부모님이 안심하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면 부모님은 미래에 대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가족이 화목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노년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행복을 찾으면 부모님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로 인해 삶이 더 즐겁고 만족스러워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자녀들이며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가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완전하게 노년을 보내도록 돕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행복은 모든 부모가 항상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개인 집을 갖는 것.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선택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돌봐주고 지원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항상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때때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여 노년의 삶을 긴장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생활 습관, 취향, 생활 방식에서 오는 불일치는 원하지 않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록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건강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 집을 갖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집은 단순히 사생활을 보호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자유, 그리고 평생 동안의 노동 성과를 상징합니다. 그 집이 크든 작든 그것은 당신이 마지막 생애 동안 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개인 집을 갖는 것은 은퇴 후 생활에 있어 더 많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꾸미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생활할 수 있어 갈등이나 불필요한 제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 집을 소유하는 것은 자주 독립감과 자립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노년기의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돌봐준다고 해도 개인 집은 노년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개인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적합한 배우자. 누구나 평생을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좋은 배우자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행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거나 깊은 갈등을 겪어 함께 길을 걷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이며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로움과 기쁨 부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충실하고 이해심 깊은 아내가 있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우자에게서 받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지원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헌신적인 아내는 단순히 돌봐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튼튼한 부부 관계가 있다면 노년은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함께 추억을 돌아보고 감정을 나누며 나이가 들어도 서로 사랑을 계속 나누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서로의 이해와 사랑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충실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특히 인생의 반을 지나고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는 지금, 배우자는 우리가 삶의 가치를 느끼고 매 걸음을 내딛는데 기쁨과 확신을 주는 존재입니다. 5. 건강한 몸. 옛날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귀중한 자산이다.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고 부유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인생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몸, 질병이 없는 몸을 갖는 것은 매우 행운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지 우리가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이 좋다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며 이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몸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통증이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70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세요. 그 건강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멋진 시간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지 행운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이며 여러분이 의미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6번째, 나만의 취미. 나이가 들면 우리는 어릴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노년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에 대한 압박이나 가족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나만의 취미와 열정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7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재미를 추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분명히 열정을 찾고 그것을 돌보는 일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키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채스를 두거나 책을 읽거나 심지어 어릴 때 해보지 못한 예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작은 취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활동에서 기쁨을 찾은 사람들도 있으며 이전에는 몰랐던 재능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것은 정신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외로움을 이겨내며 친구들을 만나거나 커뮤니티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면 자신에게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내어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듭니다. 이는 또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열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걱정이나 나이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일들이 노년에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0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황금 법칙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며 우리는 건강,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기쁨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좋은 건강은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게 해주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건강할 때부터 자신을 돌보고 건강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안정적인 재정.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재정적 독립은 마지막 삶의 시기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이 즐겁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독립된 집을 소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취미와 열정을 계속해서 키워가세요. 그것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명확한 사고를 유지하며 더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 원칙들은 당신이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매일을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매일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사세요.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건강하며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